안녕하십니까. 스타리치 TV의 김정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재무심리검사와 코칭으로 아주 유명한 전문가가 우리 스타리치 어드바이저에 계십니다. 재무심리검사와 코칭 전문가이신 우리 남지연 코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코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남지연입니다. 네, 코치님, 재무심리검사와 코칭 전문가이신 걸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 업체들의 대표님과 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자제분들, 또 어떤 회사는 일정 직급 이상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또 재무심리 코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무심리검사가 NPTI 검사라고 하는데, MBTI는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NPTI는 이게 정말 생소합니다. 그래서 MBTI가 뭔지 먼저 그거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TI는 이 New Plus Type Indicator의 약자인데요. 인간의 심리 중 특별히 돈에 대한 심리, 재무심리를 다루는 진단 도구입니다. 재무심리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한국재무심리센터에서는 이 재무심리를 돈에 대한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MBTI는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MBTI 같은 그런 성격 심리처럼 돈에 대한 심리, 돈을 다루는 성격, 이 경제적 기질을 재무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성격이라 굉장히 저는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MBTI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무심리는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돈 버는 마음, 돈 쓰는 마음, 돈 불리는 마음, 돈 나누는 마음. 이 4가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데요. 돈은 일단 잘 벌어야 되잖아요. 플러스. 그리고 번 돈을 또 잘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벌고 쓰고 남은 거를 잘 불려야 되죠. 곱하기. 그리고 그렇게 해서 키운 부를 또 잘 나누는 나누게 마음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마음이 현재 나에게 어떤 모습이고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이 돈에 대한 나의 기본 마인드셋, 그리고 내가 돈을 다루는 나의 재무 유형, 재무 성격, 그리고 내 부의 크기를 제한하는 또는 돈이 새어나가게 만드는 그런 재무 장애, 그리고 마지막 종합적으로 이 재무 심리 건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나의 재무 심리 상태뿐 아니라 그 나의 미래의 부의 크기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이 내 안에 있는 부자의 마음 그리고 가난의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그에 기반해서 내 미래의 부도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결과를 위해서 한번 변화를 줄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심리에 지금 말씀하신 4가지 마음, 돈을 벌고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쓰고 마이너스, 또 불리고 곱하기, 그리고 그것을 또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이게 더하기 순서가 빼기 곱하기 나누기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어릴 때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산수, 더하기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빼기 배우고, 곱하기 배우고, 나누기 배우는데, 이거를 이제 한자로 가감승제라고 하죠. 저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기본이 재무심리하고도 연결되는 인생의 진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내 안에 나를 깨워서, 부자의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깨워서 나를 변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러한 것들은 부의 선순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사람들마다 이 진단을 해보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마음이 선순환이 되고 있는지 또는 역순환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다가 중간에서 또 끊기는 지점은 또 어디인지, 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눈으로 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MBTI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었는데, MBTI 검사를 할 때 그것만 가지고 재무심리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에고그램이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검사를 해가지고 콜라보를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에고그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이 재무심리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재무심리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무심리는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는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잠재의식, 무의식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재무심리는 가정에서 대를 이어 상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재무심리를 제대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에고그램이라는 진단을 같이 합니다. 에고그램은 단어 그대로 에고, 나의 자아 상태를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이 에고그램은 내가 태어나서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무엇에 의해서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예요. 이 MBTI와 같이 이 검사를 진단을 좀 하게 되면 내 재무심리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지금이 되었는지를 내 재무심리의 역사를 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그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좀 내재화된 자기 신념, 돈에 대한 좀 각본, 저는 이거를 머니 스크립트라고 좀 말을 하는데요. 그 머니 스크립트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고그램까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재무심리가 대를 이어서 상속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이 재무심리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미에 머니 스크립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 용어가 생소합니다. 머니 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크립트가 각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중 많은 부분이 우리 무의식으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매 순간 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결정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의 선택은 내 무의식 속에서 내면화된 자기 신념 체계 하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내가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 각본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에고그램에서는 이것을 인생 각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재무 심리에서는 이 돈에 대한 나의 머니 스크립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점점 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처럼 어렵게 느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알고 나면요, 이 현재의 나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이해가 돼서 좀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요, 내가 잘 몰라서 또 이렇게 눈에 안 보여서 답답했었던 것들이 내가 이거를 좀 객관화해서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다룰지 그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보이니까 도전 의식도 생기고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희망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재무심리 검사,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과 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그 자제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재무 심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대물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긍정의 대물림과 부정의 대물림을 좀 이렇게 구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의 대물림을 찾아내서 이거를 강화하고 그걸로 미래의 가능성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고 실천 행동 들을 하는 거죠. 우선 부의 크기를 제한하는 머니 스크립트를 찾아서 개선을 좀 해주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부의 크기를 좀 다루는 나의 재무 유형, 성격 중에서 부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계속 강화를 해야 될 거고요. 위험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보완을 하거나 또는 조직에서 시스템으로 보완 대책을 좀 만들어 줘야 할 거고요. 그리고 돈이 새어나가게 하는 그런 재무 장애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위한 개선 변화에 그러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줘야 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벌고 쓰고 불리고 이 나누는 재무 심리 종합 건강도를 더욱 확장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실천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시작하는 거를 좀 제가 아마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유용하네요.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법인도 자제분들한테 가업 승계를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데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드님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그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대표님께서 저한테 누구한테 가업 승계를 시킬지는 지금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이러한 그 재무심리 검사를 통해서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용한 경영과 또 법인과 그 또 대표님들 자제분들한테 아주 유용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온 가족이 다 받아도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한 가지 사실 덧붙이면요. 네네. 이제 이거를 대표님 한 분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과 자녀분 또 같이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공동 운영인 경우는 대표님 부부로 하실 수도 있고요. 대표님과 이게 가족 전체로 좀 진단을 하시면 가족 관계를 좀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의 크기가 신뢰의 크기고요. 이 신뢰의 크기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가능성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영상을 보시고 아마 좀 이렇게 가정으로도 좀 확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무심리 검사를 받고 코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진단을 해야겠죠. 진단은 온라인으로 검사하실 수 있으시고요. 시간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주 쉽고 편하게 좀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후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요. 제가 이제 찾아뵙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해석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재무심리검사와 코칭 전문가 남지연 코치님을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일단 저부터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코칭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가슴속에서 막 지금 불끈불끈 막 오르고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기업 대표님들과 자제분들, 또 임직원 여러분, 재무심리검사를 받으시고 또 코칭을 받아서 회사 경영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요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찾아뵙고 재무심리 검사와 코칭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치TV의 김정환입니다.